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성씨, 바로 이씨인데요. 오늘은 이 이씨 중에 네 번째로 큰 성씨이죠. 광주 이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이씨는 오성과 한음으로 잘 알려진 한음 이덕형의 성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광주 이씨는 과연 어떤 성씨일까요? 광주 이씨는 경기도 광주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이다. 본래 광주는 지금보다 훨씬 넓은 지역으로 백제의 초기 도읍지가 있던 지역이다. 신라가 장악한 후 한산주가 되고 서기 756년 경덕왕 때 한주로 개칭된 뒤 940년 고려 태조 23년 지금의 광주로 지명이 바뀐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광주 이씨는 18만 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계파는 크게 5파로 나누어진다. 이 중 둔촌공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전체의 약 85% 정도 된다. 그런데 시조는 서로 달리 모신다. 둔촌공파는 고려 말 국자감 생원인 이당을 시조로 모시고 있고 나머지 4파는 신라 내물왕 때 내사령을 지낸 이자성을 시조로 모신다. 이당을 시조로 모시는 둔촌공파에는 사인공파, 광릉부원군파, 문경공파를 비롯하여 총 10개의 지파가 있다. 또 대표적인 집성촌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읍 매원리 매원마을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와 등량면 오봉리 강골마을 등이 있다. 특히 칠곡 매원마을은 400년 된 집성촌으로 영남의 3대 반촌으로 일컬어졌는데 한때 400여 채의 전통 한옥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집성촌이었다. 하지만 6.25 전쟁 때 폭격으로 대부분 전소되고 지금은 60여 채만 남아있다. 광주 이씨의 시조는 바로 이당입니다. 그는 고려 말 광주에서 국자감 생원이었던 인물인데요. 어떤 인물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 이씨의 시조는 이당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고려 말에 1360년대에 광주 고을에 관아의 아전을 하셨던 분이에요. 벼슬이 이렇게 높고 하셨던 분은 아닌데 워낙 총명하셔서 광주 목에 목사님이 아주 눈여겨보셨다가 사위로 삼으셨어요. 그 인화 이씨 그분이 저희 시조 비가 되시는데 아주 총명한 아들을 5을 낳아서 문과에 다 급제를 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조로 삼았고 이분은 그 아들 중에 공민왕 시절에 요승 신돈을 비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할 그런 위협을 받자 그 아들 둔촌 이집선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피난을 갔던 곳이 경북 영천인데 그곳에서 1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묘소가 지금도 경북 영천 둔촌의 친구인 최원도 씨
그 어머니 묘소 밑에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 시조님 제향은 매년 음력 10월 2일에 모시는데 양력으로 하면 올해는 11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전국에서 우리 후손들 한 1000여 명이 경북 영천에 있는 묘소 앞에 모입니다. 거기서 제향을 올리고 있는데 그곳이 전국에서 이름난 명당이에요. 그 시조 할아버지의 음덕을 많이 받아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곳이죠. 하버드 대학의 동양학 교수로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분이 계세요. 에드워드 와그너 박사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한국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광주이시 가문이 최고 가문이더라. 이 가문에서 문과 급제자가 조선시대에 188명, 무과 급제자가 274명이 배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영의정 지내셨던 분이 3분이 계셨는데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명재상으로 이름 높으신 분이 동고 이중경 선생, 또 한음 이덕형,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을 비롯해서 이제 현대에 오면 이수성 국무총리라든지 이용훈 대법원장이라든지 여성으로는 우리 한국의 최초 여성 변호사로 저명한 이태영 박사, 이런 분들이 우리 광주이시 문중을 빛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조 이당에게는 5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5 아들 모두 문과에 급제하는 큰 영예를 얻습니다. 이후에 가문이 크게 번성하죠. 이 5 아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 바로 둘째 아들인 둔촌 이집입니다. 이에 광주이 씨는 이당을 시조로, 이집을 일대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죠. 둔촌 이집은 고려 충무광 때 문과에 급제한다. 정몽주, 이색, 이승인 등과 깊이 사귀었는데 문장이 뛰어나고 지조가 있어 명성이 높았다. 1368년 공민왕 17년 국정을 전횡하던 신돈을 논박하는데 이때 포살령이 내려져 영천으로 피신한다. 3년 뒤 신돈이 처형되자 개경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판전교시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여주 천명현에서 은거하며 일생을 마친다. 사후 의정부 좌찬성에 추중되고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구암서원에 배향된다. 묘는 경기도 성남에 있고 저서로 둔촌유고가 있다. 서울의 둔촌동은 그의 호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이당 우리 시조님의 아들 중에 출중하셨던 분이 일대조 둔촌 선생이신데요. 둔촌 선생의 성함은 이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학사의 고려 말의 높은 문인으로 그렇게 이제 저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공민왕 때 관직에 나가 있었는데 이 요승 신돈이 권력을 남용을 하니까 비판을 했어요. 바른 말을 한 거죠. 그랬다가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자 아버지를 모시고 피신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친구 최원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머니 묘소 밑에 그렇게 모시게 됐고요. 그 뒤에 또 3년이 지나서 이제 4년 만에 요승 신돈이 척살당했어요. 공민왕이 다시 이제 사면을 해서 불러 올렸거든요. 관직을 다시 부여했는데 이분은 오래 머물지를 않고 이제 자연에 묻혀서 시로서 일생을 보내시고 한 글들이 남아있는 걸로 유명하죠. 아들들을 또 잘 두셨어요. 세 아들이 전부 또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들을 했거든요. 이 다 청렴 강직한 그런 둔촌 선생의 후손들로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해 가는데 아주 큰 터전을 놓으셨던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주 이씨는 특히 둔촌 이집의 후손들이 번창하는데요. 대대로 재주 있고 덕망 높은 후손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집의 아버지 이당의 묘는 본관이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당의 새거지는 경기도 광주이다. 하지만 그의 묘는 200km나 멀리 떨어진 경북 영천에 있다. 그것도 영천 최씨 선산에 있는데 사연은 이집과 최원도의 우정 때문이다. 공민왕 17년 신돈의 미움으로 이집에게 포살령이 떨어졌을 때 그가 피신한 곳은 영천이다. 가족을 데리고 영천으로 낙향한 친구 최원도를 찾아간 것이다. 이때 최원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 이집을 몰래 숨겨주는데 얼마 뒤 이집의 아버지 이당이 사망하자 기꺼이 자신의 묘터를 내어준다. 이런 연유로 시조 이당의 묘는 자신의 새거지와 멀리 떨어진 영천에 있게 되는데요. 이후 광주 이씨 후손들은 시조 묘제를 올릴 때면 영천 최씨 선조묘에도 잔을 올리고 참배를 하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선조들이 받았던 은혜에 지금까지도 보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함께 지내는 특별한 제사가 또 있는데요. 제비라는 여종의 제사입니다. 여종 제비는 혹 자신의 발설로 인해 주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합니다. 그 충정과 덕을 지금도 기리고 있는 겁니다. 광주 이씨는 조선 성종 때 팔극 조정이라 할 정도로 조선 초에 가장 번성한 가문 중 하나가 됩니다. 이인손의 5 아들을 비롯해 극자를 쓰는 광주 이씨 8명이 영의정 판서 등에 올라 조정의 대소사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영화만 있었던 건 아니죠. 갑자사화와 인조반정 등으로 큰 화를 겪기도 합니다. 광주이 씨 종문에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인물로 이인손이 있다. 그는 둔촌 이집의 손자이다. 1417년 태종 17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검열에 발탁된다. 이어 사헌부 감찰이 되고 후에 대사헌, 한성부윤, 형조 참판에 이른다. 또 계유정난 이듬해인 1454년 호조 판서에 오르고 1459년 세조 5년 우의정이 된다. 그는 5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판서 이상의 벼슬을 하여 당대 8극 조정이라 할 정도로 큰 권세를 누렸다. 장남인 이극배는 연산군 초기 영의정으로서 섭정승을 맡기도 했고 5째 아들 이극규는 좌의정으로서 연산군에게 직언하다 조카 이세좌와 함께 갑자사화 때 희생된다. 원래 이인손의 묘는 세종대왕의 능인 영능자리였으나 이장하여 경기도 여주에 있다. 시호는 충희이다. 또 조선 중기 인물로 동고 이준경이 있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하여 조선의 명재상으로 일컬어진다. 또한 선조를 옹립한 중심 인물이기도 하다. 1499년 연산군 5년에 태어난 그는 6세의 어린 나이에 갑자사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가문은 풍비박산이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고 충청도 괴산에 유배된다. 2년 뒤 중종 반정으로 풀려난 그는 1531년 중종 26년 식년문과에 급제한다. 이후 요직을 두루 거쳐 병조 판서, 한성부 판윤, 대사헌에 이르고 1565년 명종 20년 영의정에 오른다. 그는 연이은 사화로 피해를 입은 사림의 복권과 재기에 큰 기여를 하였고 문무를 겸비하여 국방에도 큰 공적이 있다. 명종 8년 북방 여진족이 침입하자 순변사가 되어 이를 물리쳤고 명종 10년에 일어난 을묘외변 때는 도순찰사가 되어 이를 진압하기도 한다. 1571년 선조 4년 사직하여 영충주 부사로 물러나는데 이듬해 생을 마친다. 사후 선조 묘정에 배향되고 시호는 충정이다. 충무공 이순신을 방진에게 사위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동고 이준경인데요. 방진과는 동문수학한 사이입니다. 또한 이준경은 죽기 직전에 붕당의 출현과 당쟁으로 나라가 망할 것을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가 사망한 후에 정확히 3년이 지나 1575년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이 됩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한음 이덕형이 있다. 그는 조선의 최연소 대제학이자 인진왜란 극복에 큰 공덕이 있는 인물이다. 1561년 외가인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난 그는 자라면서 영특하다고 소문이나 북인의 영수 이산해의 사위가 된다. 1580년 선조 13년 약관 20세에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1591년 31세의 젊은 나이로 예조 참판에 오르고 대제학을 겸임한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였고 명나라에 가서 원병을 요청하는 데 성공한다. 이어 병조 판서와 이조 판서가 되어 왜란을 극복하는 데 힘썼고
외란 후에는 사도의 도 제찰사가 되어 민심 수습과 군대 정비에 힘을 쓴 뒤 1602년 영의정에 오른다. 1613년 광해군 5년 영창대군 사사와 인목대비 폐모론을 반대하다 삭탈관직되어 경기도 광주로 낙향하는데 그해 병을 얻어 생을 마친다. 묘는 경기도 양평에 있고 시호는 문익이다. 초상화가 보여주듯이 체구가 크고 미남자인 이덕형은 호가 한음입니다. 이 한음은 한양의 반대말로 한강의 남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음은 한강의 남쪽에 있는 이덕형의 본관, 광주를 뜻하죠. 또 다음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이도빈이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문장이 뛰어났고 행동 또한 독실했다. 1648년 인조 26년 21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한다. 이후 선전관, 훈련원정, 내금위장 등 무관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전라 좌수사에 이어 1668년 숙종 14년 삼도 수군 통제사에 오른다. 특히 전라 좌수사 재임시 군기를 정비하고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 큰 칭송을 받는다. 이때 허물어진 여수 진남관을 중수하고 수영에 배치된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을 돌보아 주기도 한다. 삼도 수군 통제사에 오른 이듬해 중풍을 얻어 1670년 숙종 16년 44세의 일기로 생을 마친다. 사후 병조 판서에 증직되고 아들 이우황 또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오른다. 또 광주 이씨 인물로는 고려 말 두문동 72현으로 불사 이군의 충절을 지킨 형조참의 석탄 이양중과 판도 판서를 지낸 암탄 이양몽 형제를 비롯하여 을묘 외변 때 영암성에 쳐들어온 왜적을 격퇴하고 후에 병조 판서에 오른 이윤경과 광해군 때 대북의 영수인 이이첨, 숙종 때 성품이 청렴 결백하여 대사헌에 5차례나 연임한 이원록과 영남의 대기근을 구제한 참판 이단명, 을사조약 후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순직한 이백래 등이 있다. 이외에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이종훈과 광복단과 의열단에서 활약한 이수택,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순국한 이윤재 등이 있죠. 다음은 광주 이씨의 현대 인물을 보겠습니다. 광주 이씨의 현대 인물로는 정관계의 이수성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우재 전 최신부 장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상옥 전 외무부 장관, 이혜재 전 경기도지사와 이춘희 전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있고 국회의원으로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종배, 이해식 국회의원 등이 있다. 법조계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명재 전 검찰총장, 이임수 전 대법관과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등이 있고 군경에는 이택순 전 경찰청장과 이종민, 이증수, 이인재 예비역 소장이 있으며 학계에는 이종욱 수원대학교 설립자와
이민재 강원대 초대 총장을 비롯하여 이원설 전 한남대 총장과 이휘소 전 펜실베니아대 물리학 교수, 이종상, 이성재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있다. 또 재계에는 이창업 전 제일모직 사장과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 등이 있고, 연예계에는 원로배우 이순재와 개그맨 이윤석,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해리와 보이그룹 더 보이즈의 멤버 주연 등이 있다. 또 석공예가이자 전 서울대 교수로 한국 최초의 디자인전을 연 이순석과 이동욱 전 동아일보 회장, 프로야구 감독 이승엽과 이경재 한의사도 모두 광주이시죠. 자,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를 본관으로 하는 광주 이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광주 이씨의 역사와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